조정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지금 에이펙을 목표로 두고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 협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Resources, Mr. Jung Kwan Kim, who's a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Did you reach a deal on trade? We did. We reached a deal. 어제 저녁에도 전망을 듣지 않고 당일날 이루어진 급진된 적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잠시 지진핑 국가 주석이 조금 전에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6년 만에 만나는데요. 이곳은 부산 김해공항 인근 김해공항의 공군기지입니다. 경주 힐튼 호텔 숙소를 출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국에서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부산 김해국제공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전에 김해공항에 도착을 해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곳으로 알려져 있는 김해공항의 공군기지 나래마루에 들어가 있는 걸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주에서는 에이펙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한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사실은 불투명해 보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어제 저녁에 막판에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 통상교섭본부장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미 관세 협상이 결국에는 타결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불투명하다 아니면 노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스몰딜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을 출발하기 전에 약간 힌트를 주긴 줬어요. 나는 어쨌든 이걸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 한국에서 준비가 된다면은 그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 모든 키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키를 다 갖고 있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그동안에 고수해 왔던 연 250억 달러 현금 투자를 200억 달러로 낮추어서 그냥 양국이 타결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150억 달러를 고수를 하다가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사실은 출발점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었는데 이걸 어떻게든 하여튼 모양 좋게 끝내는 게 전체 행사에도 좋은 어떤 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200억 달러에 호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크게 본다면 역시 그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통했다. 묘한 한 일주일 사이에 상당한 그 긴장을 고조시켜 놓고는 막판에 자기가 물러나는 척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거 사실 다 얻은 셈이죠. 네. 그래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어떻게 분할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는 150억 달러를 얘기했었고 미국 측에서는 250억 달러 이하로는 안 된다 했었는데 그래도 좀 좁혀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150, 미국은 250. 협상이라는 게 결국은 접점은 랜딩 존이라고 그러는데 네. 중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네. 그렇게 되는 게 또 현실적이죠. 외환 보유고를 안 건드리고 사실 이 금액은 외환 자산의 어떤 수익 이런 걸로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괜찮나요? 저도 어제 대통령실의 실장들께서 설명하는 거를 제가 유심히 들으면서
하여튼 설명이 매우 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억 달러는 뭐 한 2, 3주 전에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하여튼 뭐 매년 조달할 수 있는 게 150억에서 200억 달러다. 그게 최대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그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을 갖고 와야지 다르게 어떻게 갖고 올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외환보유고 중에서 갖다 써야 될 텐데 뭐 다른 그런 돈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외환보유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관세는 낮아지는 거죠? 그 이제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물론 뭐 품목별로 그 관세율 격차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어제 일인데 오늘 아침에 그 로터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모든 시장을 개방을 다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포함이 안 됐다. 뭐 벌써도 이 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하여튼 이 APEC 정상회의에 맞추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돌아가는 길에 오늘 뭐 물론 중국과 이 미중 협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미 뭐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거고 뭔가 어쨌든 그 승전보를 들고 가기 위해서 미국도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행식을 취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세 인하 10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EU가 미국과 협상한 걸 보면은 지난 몇 달 동안 그동안에 무리하게 낸 세 그러면 관세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까지 다 합의가 다 끝나고 이제 서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직도 좀 더 갈 길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타결된 관세 협상 이야기 잠깐 해봤습니다. 전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And that was our focus really for. 推动此次会晤取得积极成果，为中美关系稳定发展做出新指引。 네, 부산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6년 만에 만나는데요. 이 부산 김해공항 공군 기지에서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시진핑 국가주석도 전용기가 착륙했다는 내용 전해져 있습니다. 김해공항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미중 정상회담 지금 임박했는데요. 현재 김해공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김해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착한 뒤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엔 이미 많은 취재진과 경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곧 오전 11시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회담은 이곳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에 VIP 의전실인 나레마루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오사카 G20 이후 6년여 만의 만남으로 미중 무역 갈등 해소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이달 초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100% 추가 관세로 정면 충돌했는데 지난 주말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잠정 휴전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중국의 히토류 통제 1년 유예와 미국의 추가 관세 철회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윈윈 협상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펜타닐 원료 규제 강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해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네, 주요국들의 다자 외교 무대가 된 에이펙 경주 현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희가 좀 들어볼 텐데요. 자, 지금 이제 중국 측의 전용기가 도착을 했죠. 시진핑 주석이 현재 김해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저희가 잠시 후에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빈 방문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외교장관이 직접 영접에 나서고요. 21발의 예포 등의 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잠시 후 환영식이 있을 텐데요.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른편으로부터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네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지금 정상회담 시작이 임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장 모습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열리는 이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있을 가장 큰 빅 이벤트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의 단판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무려 6년 4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마주 앉게 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잠시 후에 또 모습을 드러내게 될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 김해공항 내 공군기지 나레마루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출국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방금 입국한 시진핑 주석 간의 동선이 겹치는 김해공항 내에서 바로 이제 회담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황재원 교수님. 네, 뭐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 출국을 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입국을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번에 경주의 에이펙 회담을 통해서 뭔가 좀 미중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곳이 김해국제공항입니다. 지금 비행기 중국 전용기,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용기가 내려서 착륙을 하고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국빈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똑같이 동시에 이제 국빈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번에 공군기지 내 나레마루에서 회담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이게 중국 국가 원수가 타국의 공군기지 내에서 이렇게 접견이라든지 주요 만남을 갖는 건 처음이라는 중국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자, 박승찬 교수님, 나레마루 어떤 곳입니까? 이런 곳에서 지금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의미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나레마루가 그 김해공항 안에 어떤 군사 기지 같은 거. 예전에 에이펙 그 기간에 이제 우리 부산에서 에이펙 할 때 그때 그걸 사용했던 공간이었고 거기에는 회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일단은 보안적인 측면에서 매우 장소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이거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좀 정식적으로 이제 국빈 방문을 해서 한중간에 좀 의미 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중 정서가 좀 강하고 이런 부분 이슈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 전용기에서 모습을 드러낸 시진핑 주석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김해국제공항의 모습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용기에서 모습을 드러낸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계단을 내려와서 우리의 영접과 의전을 받고 지금 도착한 김해국제공항 내 공군기지 나레마루로 이동을 해서 바로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금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교수님, 박 교수님, 지금 11년 만이네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도죠. 그때 이제 좀 한중관이 한참 좋을 때 그때 이제 펑류 여사와 같이 이제 방한을 했고 11년 만에 이제 방한을 했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한중 관계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네, 여러 가지 뭐 사드 사태도 있었고 한중 관계가 정말 안 좋은 상태로 갔고 많이 냉각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번 방안이 우리나라한테는 좀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산업계 특히 뭐 기업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우 관심이 많죠. 뭐 많은 이야기 중에 일단 뭐 시진핑 주석이 방한했다는 자체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일단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 절대 지존이기 때문에 그 방한했다는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가 꽤 크다. 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뭐 미중 정상회담 다음 이제 우리가 11월 1일 날 또 한중 정상회담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이 미중의 만남, 뭐 세계의 단판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좀 갖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계 경제를 이끈 이 두 명인데 그동안 관세 전쟁이나 다름없었죠. 이로 인해서 거의 뭐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하기도 했었는데요. 허 교수님, 이번 메시지는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이 사실 트럼프 1기 때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아무래도 양국의 경쟁 구도가 이 무역에 집중돼 있었고 관세로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미국의 무역 적자 시정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번 2기는 양국의 공급망 문제도 걸려 있고요. 그리고 양국의 산업들을 각각을
지금 뭐 미국도 보조금, IRA나 칩스법 같은 거 바이든 때보다는 좀 덜 하고 있지만 보조금으로 산업을 지탱하고 있고 중국도 국가 자본주의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분야들을 계속해서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래서 누가 더 오래 버티냐의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일기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큰 틀에서는 이제 실무진의 협의를 통해서 오늘 합의의 큰 틀이 마련이 돼 있고 관련된 의제도 뭐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보류라든지 뭐 100% 추가 관세 보류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의제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일시적인 봉합 형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제 정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것처럼 극적으로 아주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높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제 하겠지만 저는 감히 뭐 전망을 한다라면 예. 별로용이 없다. 결론이 없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스몰 딜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저 표현을 쓴다면 예. 조금 조급한 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조급한 어공과 느긋한 늘공이 2차 정상회담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번에 5차 무역 협상이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했습니다. 대충 윤곽이 나왔죠. 역시 이번 협상 결국은 중국이 대두를 많이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트럼프 그러니까 히토리를 1년 유지하고 11월 1일부터 100% 관세하는 것들을 연기하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냥 유예하는 겁니다. 잠시 또 휴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잠시 서로가 지금 급한 것부터 불을 꺼자라는 예.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지금 또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노킹스라는 시도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대두 문제가 중서부 예. 보수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지기 아킬레스건이 때문에 되고 있죠. 이번에 어쨌든 건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고 그게 베센트 장관의 목소리였고 예. 이미 그래서 중국은 이미 어제 대두를 수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게 어제 그 대두 수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부 뭐 큰 규모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또 하는 중국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들이죠. 언제든지 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시그널을 던지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번에 제가 이제 황구시보가 이제 관영 신문인데 거기에서 좀 다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보통 미국을 보통 좀 공격을 많이 하죠. 황구시보에서. 근데 보면 메시지를 보면 조금 전향적인 목소리. 미국이 좀 급하구나라는 그 내용을 네. 그 기사를 통해 좀 확인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시간 11시부터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는 스몰 딜 정도 아까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긴 시간 끌지는 않을 것이다. 이 시각 김해공항 나레마루 앞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입국한 시진핑 주석이 차량에 탑승해서 회담이 진행될 나레마루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모습이 저희 현지 화면을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차는 중국 전용 리무진인 건가요? 홍치라고 홍치에서 만든. 비슷한가요? 우리가 어제 더 비스트 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리무진.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VIP들이 타죠. 네. 네, 현장에 도착을 한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 저희가 보이는 대로 계속해서 그림을 좀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올 의제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 이제 미국산 대두를 또 박승찬 교수님께서는 하나의 화두로 꼽으셨는데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라든지 또 이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제가 좀 거둬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블랙웰 칩에 대해서 시 주석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좀 앞서 하지 않았습니까? 허준영 교수님.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첨단 산업 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통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진 카드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진 카드보다 좀 더 많은 상황. 지금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시진핑 주석이 내려서 나레마루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나와서 인사하시는 분은 미국 측 인사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화면이 작아서 지금 저희가 화면이 작아서 네, 지금 정확하게 잘 캐롤라인 보이지는 레리 않는데요. 비서실장으로 아마 보이고요. 비서실장 같습니다.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의 단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박승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다지 뭐 좀 얼매가 없을 네네.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아까 하셨지만 지금 수출 통제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지금 반도체나 대중국 통제는 네. 협상의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어허.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그걸 미국이 절대 풀 이유도 없고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 부분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네. 중국에 있는 첨단 산업에 굴기는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뭐 이건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 봤던 것과 예. 같은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은 수출 통제를 풀어라. 그러면 미국은 그것은 대화의 내용이 아니다. 네. 그럼 결국 중국은 희토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또 그 중국 언론 그리고 외신 특히나 CNN 보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6년 4개월 만에 마주 앉게 된 것 자체가 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이 이제 역사에서 승리자로 기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 측이 얻어가는 게 더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승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좀 그건 앞선 이야기고요. 예. 네, 그건 앞서니까 지금 중국도 어쨌든 간에 뭐 수출을 확대해야 되는 측면인데 지금 미국이 단순히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말 미국 관세의 목적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다른 나라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것도 막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다 걸려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또 풀어야 되는 수출 관세를 풀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까지는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협상 부분은 중국 입장에는 긍정적으로 예. 매우 좀 느긋하게 아까 말씀 느긋한 늘콩의 입장인 것들이죠. 네. 교수님,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 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공군기지에서 네. 열려요. 사실 저희가 앞에서 잘 볼 수가 없고 이 화면만 네. 이렇게 전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극적인 타결, 우리 보통 언론에서 얘기하는 빅딜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박승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이나 무역과 관련된 부분은 합의가 이룰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빅딜이 되려면 전략적인 부분에 군사적인 부분도 포함돼야 되거든요. 군사기지에서 이 회담이 열린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어떤 특별하게 이제 군사적인 측면이나 안보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한국에서 이런 미중 정상회담이 오랜만에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긴장 관계에 있었던 미중 관계가 좀 봉합되는 단기적으로는 좀 봉합되는 차원의 논의가 있을 거고 아마 향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과정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대만 문제나 하는 그런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을 논의를 조금 더 해야지 미중 관계의 큰 그림이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 회담이 정말 성공적으로 그냥 스몰 딜 정도든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타결이 있던 이 세계에서 봤을 때 좋게 세계 경제 아니면 지금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다 미중 이 정상회담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성공적으로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화해 기류가 감지가 된다면 한국은 어떤 유리한 면이 일단은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 정상이 오랜만에 만났다는 것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게다가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 정상이 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 인해서 좀 미중 간에 좀 갈등이 봉합되고 좀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덜하겠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되고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외교적인 전략적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차원일 수도 있고 이제 조만간 다음 달 1일이죠. 내일 모레인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의 포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중국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 발언 내용을 오늘 공개했는데 조속히 중국 답방을 가겠다. 그리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속보였죠.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됐던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수함 건조 관련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진화하겠다라는 차원으로도 읽히는 것 같거든요. 이 질문은 양무진 교수님께 한번 드려볼까요? 이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를 좀 볼 필요 있어요. 예. 하나는 패권 경제, 그다음 두 번째는 협상, 그다음 한반도. 그런데 패권 경쟁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 소위 말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기존의 패권 국가가 있고 또 신흥 도전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신흥 국가와 기존 패권 국가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은 기존 패권 국가이고 중국은 신흥 대국이다. 그래서
두 개 국가 싸우기 말이다. 네. 이제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협상의 관점에서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서로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잖아요. 예. 여기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좁혀가는 과정에 대한 최종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빅딜이 될지 미들 딜이 될지 스몰 딜은 모르겠지만 예. 지금 다수 교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적어도 딜로서 이 스몰 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관련해 가지고 항상 미중 관계가 좋으면은 한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중 관계가 나쁘면은 상당히 한중간에 악화됐어요. 이번에 스몰 딜이든 미들 딜이든 나름대로 미중 관계에서 딜이 있다면 예. 그것은 한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중국 CCTV 보도에 따르면은 방금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까요? 교수님. 네, 일단은 그 미국과 중국이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한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대두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세 문제, 미국이 줄 수 있는 것, 중국이 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길게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일단은 뭐 소통을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관세를 계속 올리면서 보복 관세에 뭐 거의 한때는 145%까지 오른 적도 있었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초에 서로의 관세를 낮추고 그것을 90일간 지속하기로 했고요. 그걸 이제 8월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국의 관세율은 한 뭐 추산치에 따라 좀 다른데 예. 30%에서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11월 10일까지 지금 지속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만남이 어떻게 보면 그 관세 유예 종료 시점, 관세 인하한 것의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적절한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그런 만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네. 이번에 이제 펜타닐 관세를 10% 깎아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미국이 대중국 제품 관세가 지금 평균 한 55%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20%가 펜타닐 관세입니다. 여기에 또 협상이 들어갈 예. 것 같고 지금 만남이 시작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름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것이고 대본대로 움직이는데 네. 지금 트럼프가 그 대본 없이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여러 시나리오를 A, B, C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슈를 던져서 어떻게 시진핑을 난처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매우 지금 있는 것 같고 사실 두 정상이 만나는 자체가 매우 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시진핑과 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 엄청난 지금 하면서도. 그 부분이죠. 그래서 뭐 다른 나라한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뭐 막 지르는데 근데 시진핑한테 맨날 이렇게 좋은 유화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모르죠. 막상 협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비공개 때 알 수가 없지만 예. 이런 변수가 이제 아마 중국 쪽도 걱정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이번에 그 신화사에 나온 조속한 답방 인터뷰했던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한중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이제 좀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에서는 예. 그 어제 나왔던 이제 이게 핵 잠수함 부분에서 분명히 좀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이게 매우 조심스럽기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코멘트는 안 나오고 네. 있지만 지금 저희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지난 2019년 만났을 때 모습이네요. 오늘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될까요? 뭐 여기는 위치가 G20이었었나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한국이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 둘이 바뀌었죠. 만나는 지금 6년 4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창과 방패 역할이 많이 좀 바뀐 측면이 네. 있죠. 중국은 여전히 방패긴 한데 예. 그때 비해서 가지고 있는 패가 많이 좀 가치 여부가 변화가 됐죠. 방패로 좀 맞받아치기 시작했다. 그 방패가 더 강해진 게 좀 있죠. 예. 강해졌다. 그러니까 6년 4개월이 지났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히스토리 부분들을 아직까지 할 수 예. 있는 게 제한적이구나라는 걸 확실한 갖게 된 거죠. 6년 4개월 동안. 예. 자, 이 시각 현재 김해공항 나래마루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자들, 실무 담당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잠시 후에 또 두 정상 간의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송조기와 오송호기가 교차해서 걸려 있는
네, 정상회담장 나레마루 내부의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게 가능성을 점쳐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남중국해의 군사 충돌이라든지 또 대만 같은 안보 이슈들에 관해서는 시 주석이 실제로 얘기를 원할지 잘 모르겠다라면서 좀 회피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오늘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나? 근데 이게 변수가 이제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데 만약에 이 이슈를 꺼내면 전체가 틀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작전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아시아 순방길을 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주제로 논의하실 겁니까? 라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런 말했죠. 아니 지금 만나서 뭐 러시아 문제, 공급망 문제, 틱톡 문제, 관세 문제인데 아마도 타이완 문제를 같이 올리겠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이제 그래서 대두를 더 많이 사게끔 하겠다라는 목적이겠죠. 두 번째가 이제 1차 무역 협상했을 때 중국이 2천억 달러를 사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코로나 나서서 흐지부지 60%까지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 추궁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걸 압박을 통해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우선권을 가지겠다라는 목적입니다. 또 결론을 돌아와서 남중국해나 타이완 문제는 이건 이미 레드라인을 쳐서 이번 협상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이 더 가능성이 클 겁니다. 네. 현장에 저희가 시진핑 주석이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 좀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중계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조금 전에 도착을 했었던 시진핑 주석의 스틸 화면 사진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현재 정상회담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그리고 이 시각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레마루 회담장 내부에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오성홍기 앞에 위치했고요. 자, 그 왼편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본인의 왼편을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두 정상이 마침내 손을 맞잡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정상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Me too. And we're going to have a very successful meeting, I have no doubt.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We know each other well. Mr. President, do you plan to sign a trade deal today? Could be. We'll have a great understanding.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e've always had a great relationship. Will you discuss Taiwan, sir? Which way? Thank you very much, 자, 두 정상이 기념 촬영을 마치기 위해 간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회를 밝힐 시간이 있었고 무대 안내에 따라서 회담장으로. 그러니까 그는 베리 터프한 니고시에이터라고 해서 아주 협상을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는 서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좋은 딜이 나올 거다.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얼굴은 그렇게 막 웃거나 이러지는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자기 스타일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 주석 원래 뭐 웃는 얼굴보다는 굉장히 근엄한 얼굴이 평소에 더 표정이 자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협상 전에 좀 말을 아끼는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마치 굉장히 협상에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지금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좀 위축돼 있는 것 같은 긴장한 느낌 약간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 말을 안 하잖아요. 느긋하잖아요. 성격도 있지만 다른 데 가면 또 그저렇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패를 보여주는 건가요? 조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급한 오공과 느긋한 늘공의 2차 정상회담 표현을 제가 썼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듣고 막 그냥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러기도 하네요, 정말. 일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했던 이야기들은 많이 쓰는 단어들 많이 이야기해요. successful, 뭐 tough, 개인적인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항상 매일 그 구사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거요. 그 푸틴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뭐 논의를 할 때도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요.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은 이번 정상회담을 크게 문제시하려고 할 그런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실무진에서 협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을
있을 거고 또 트럼프를 우리가 예상할 네. 수 없기 때문에 네.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를 또 던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실무진들이 합의한 큰 틀의 이야기에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의례적인 이야기가 오갔던 조금 전에 기념 촬영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붉은색 또 시진핑 주석은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난 조금은 긴장된 기색의 두 정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후에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 나올 메시지를 보긴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상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오늘 뭐 여러 주제가 뭐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일단은 그 관세를 유예하고 그다음에 핵심은 그게 관세를 유예를 하고 그다음 히토리를 1년 연장을 하고 대신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그 펜타닐 관 10%에서 깎아주고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구입을 하고 이제 그 구입의 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 여기서 뭐 정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고 이미 또 중국은 그 시그널을 보냈고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가 됐던 러시아 문제라든지 뭐 틱톡 문제라든지 뭐 기본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되겠지만 핵심 부분에서는 크게 이렇게 뭐 도드라지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첨단 산업의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는 오늘 내용에서는 분명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어떤 전체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 지금 히토류가 지금 1년 유예가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히토류는 뭐 수출 통제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뭐 중국에서는 그걸 통제가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 상무부 허가를 받고 지금 히토류를 수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 여기 프레스룸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전 세계 히토류, 정제 히토류의 한 90%는 중국산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을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뭐 아주 다급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히토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에 미국은 이 히토류를 다른 데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하겠네요. 근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이 호주와도 무슨 MOU 같은 거 맺고 이러면서 히토류 같은 것들의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고는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미중 정상회담장 현장의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관계자들이 앉아 있고요.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보이고요. 양측에 앉아 있는 관계자들이 보입니다. 베선스 재무장관의 얼굴이 보이고. Well, thank you very much.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a friend of mine, really for a long time now, if you think about it. The very, very distinguished and respected president of China right now. But President Xi is a great leader of a great country,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relationship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t's an honor to have you with us. Thank you very much. 동시 통역인 것 같은데요. President Trump,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as well to meet you. And it feels very warm seeing you again because it's been many years. Since your re-election, we have spoken on the phone 3 times. 순차 통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회담장의 모습.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 시진핑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거가 동시 And our 통역이 되는 joint 것 같습니다. guidance, 영어로. China-US relations have remained stable on the whole. Given our different national 이 conditions, 모양이 지금 움직이고 we 있는. do not always 지금 see 트럼프 eye to 대통령한테 eye with each 들렸는데 other. 시진핑 이야기는 안 들리네요. And it is normal for the two leading economies of the world to have frictions 주석이 from now 말하는 and 것을 then. 영어로 통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nd in the face 반갑다, of winds, 시진핑 waves, 주석은 다시 and 만나서 반갑다 challenges,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 and I, at the helm of China-US relations, should stay the right course and ensure the 위대한 steady sailing 지도자다, forward 더 of the giant 반갑다. ship of 트럼프 China-US relations. I always believe that 대통령은 China's 중국에서 많은 development 얘기를 하겠다. goes hand in hand with your vision to make America great again.
Our two countries are fully able to help each other 시진핑은 succeed 위대한 and prosper 리더라고 together. 얘기를 했고요. 중국과 더 많은 Over the years, 합의를 I have 할 stated in 것이라고 public 얘기를 many 했습니다. times 성공적인 회담이 that 될 China 것으로 and the United States 확신한다고 should 트럼프 be partners and 대통령이 friends. 얘기를 했습니다. This is what history 그래서 has 우리는 taught us 매우 잘 and 아는 what 사이라고 reality 말했습니다. demands. 시진핑 주석은 굉장한 A few days ago, 협상가라고도 in a latest round of consultation, 했습니다. 지금은 시진핑 our two economic and 주석이 trade 얘기를 하고 teams 있는데요. reached basic consensus on addressing our respective major concerns and made encouraging progress. This provide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our meeting today. 시진핑 Mr. 주석은 미국과 President, 중국은 I'm ready 정상적인 to 관계라고 continue 얘기를 했고요. working with you to build a solid foundation for China-U.S. relations 현장에서 지금 and 동시 create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a sound atmosphere 시진핑 for the development of 주석의 both 이야기 countries. 영어로 그대로 Mr. 옮겨지는 President, 순간 you 저희가 care a lot about 현장 world 소리를 peace. 그대로 열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And you are 앞으로도 very 미국과 enthusiastic 우호적 about 관계를 settling 유지할 various 거라는 regional 시진핑 hotspot issues. 주석의 발언, 모든 일에 동의하지는 I 않는다는 appreciate your 단서를 great contribution 달았습니다. to the 그렇지만 recent 중요한 conclusion of the Gaza 파트너라고 ceasefire 시진핑 agreement. 주석은 During 전했습니다. a visit to Malaysia, you witnessed the signing of the joint declaration on peace along the 아무래도 Cambodia 이제 쟁점이 Thailand 되는 여러 border. 현안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To which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you had provided 시 주석은 input. 인정을 하면서 China has 시진핑 been 주석이 helping 중국과 our own 미국은 way 파트너이자 Cambodia and 친구라고 Thailand 말했고요. properly settle their border 앞으로도 미국 중 disputes 관계를 위해서 and 협력할 we have 준비가 also been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promoting peace talks to resolve other hotspot 무역 issues. 협정에는 The world today is 많은 confronted with 논의가 many tough 있었고 problems. 또 China 상당한 and US 진전이 can jointly 있었다고. shoulder our responsibility as major countries and work together to accomplish more 자, 긴 시간을 할애한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 great and concrete 현장에서 things for the good 동시 of our two 통역되는 countries 영어 and the whole 음성을 world. 통해서 I 저희가 look forward to 전달을 해드리고 exchanging 있습니다. views with you on questions 정상회담의 important for 요건을 our two countries and 충족할 the world. Thank 정도로 you. 진전이 Thank you. 돼 있다고 Thank you very 시진핑 주석이 말을 great to 했네요. have you. Thank you 오늘 very 있을 내용을 좀 짐작해 하고 Mr. 할 수 있을 President, 것 why did you 같습니다. change your nuclear plans? Why are you going to be doing more nuclear testing? 그리고 Thank you very 시진핑 much, 주석은 everybody. 분쟁을 Thank you. 종식하는데 Thank you. 트럼프가 큰 Thank you very 기여를 much.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6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은 미중 정상의 각자의 툰 이야기, 모두 발언성 성격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분쟁을 종식하는 데 트럼프가 큰 기여를 했다고 하면서 중국도 분쟁 종식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책임이 크다. 그리고 양국의 주요 문제를 위한 협력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모두 발언 정도만 양쪽에서 한 말씩 한 정도 저희가 공개가 됐고요.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서로가 다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하는 거, 서로 좀 지켜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조급하고 누가 뭐 급하든 간에 지금 일단은 내용에서 봤지만 일단 무역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도달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뭐 서로가 지금 안 좋은 거 급한 불부터 끄고 가자라는 속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저 속내를 조금 더 안으로 더 들어가서 보면요.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 이럴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났도 하고 또 이제 분쟁이 생기면 이는 계속 이렇게 시간이 끌어지면 끌릴수록 중국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드렸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서 큰 성과는 없지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까 히토리 말씀했지만 히토리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비공개로 들어가겠지만 아젠다가 큰 틀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한 10가지 이내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스몰 딜 정도, 아까 결국 나왔던 무역 협상 진전, 저게 이제 스몰 딜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현장 그림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고르지 못했던 화면 상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념 촬영에 임했던 두 정상의 모습. 사실 이때 이 표정들과 뭐 발언의 뉘앙스 이 정도만 보고도 여기 계신 네 분께서 이제 조금은 긴장도 있고 경색된 느낌도 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황 교수님.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조심스러워한다기보다는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예. 시진핑 주석은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인사말과 모두 발언에서 나타난 좀 단어들을 물론 뭐 시진핑 주석 영어로 번역된 거기는 하지만 예. 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뭐 successful, tough 뭐 이런 단어들을 주로 뭐 사용을 하면서 조금 네. 더 확신에 찬 모습, 이번 어떤 미중 정상회담을 하나의 커다란 이벤트로 만들어야 네.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상이 좀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썼던 단어들을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뭐 stable, harmonious, hand in hand, 뭐 그다음에 consensus, 그리고 peace talk, together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모습은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많이 그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봉합을 시키고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시진핑 주석의 주요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의 어떤 목적도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주석은 좀 스몰 딜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말을 했고요. 또 앞으로 미중 관계를 위해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무역 협정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을 했거든요. 허 교수님. 이 둘의 말을 하는 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지금 회담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보면 약간 저는 어떤 뉘앙스도 약간 들렸냐 하면 이게 그 시진핑 주석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완고하게 이 꾸짖는 느낌도 약간 들었습니다. 어떤 면이요? 어떤 면이냐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CEO 서밋 그 모두 발언, 그러니까 그 연설에서도 나왔던 건데 예.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유무역의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이 자유무역의 시대라는 게 마치 시계가 거꾸려 돌아간 것처럼 이제는 어떤 나라들은 굉장한 무역 장벽을 쌓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사실 제일 와닿았던 단어가 can help each other입니다. 그러니까 can help each other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저 식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시 주석이 마치 could help each other. 우리는 도울 수 있었어 서로라고 하면서 사실 예.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좀 판을 깨고 있어라는 것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저는 네. 저의 표현들 자체가 결국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냥 서로를 치켜 세워주는 정도의 멘트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예. 네. 두 가지 멘트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지금 이제 트럼프 시진핑 주석이 했는 말 중에 미국적 비전과 중국 생각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인정해라라는 것들이죠. 결국 인정해라는 뜻이 중국을 인정해라. 중국을 인정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넘버 2를 인정하고 네. 예전에 처음에 기억나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 시진핑 주석이 되고 나서 처음 이제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한테 인도 태평양 이렇게 큰데 좀 나눠 가집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 아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는 이런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이해하는 신형 대국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 첫 발을 시작한 게 트럼프 일기 때였고, 거기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지금 또 제가 지금 간단하게 대화 속에 느꼈던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여러 가지 분쟁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지켜 세웠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나도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중국도 중국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워딩의 함의가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네. 1등과 2등 이런 표현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역할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한다라면 예. 세계는 더 평화로워질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중국 이 워딩 안에 숨은 함이다라고. 네. 근데 처음에 시작을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시진핑 주석도 그런 의미를 본인도 드러낸 함의가 있는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걸 받아치는 얘기를 약간 하는 느낌, 약간 이번 회담이 결코 이지하게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를 조금 새롭게 설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예.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기존의 미중 관계를 통해서 뭔가 중국이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미중 관계보다 클린턴 행정부 이후로 진행되어 왔던 자유무역 질서에 편승을 해왔던 중국의 모습들이 중국에게 그동안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예. 이런 자유무역 질서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가가 그 슬로건이 의미하는 것처럼 기존의 그런 질서들이 사실은 미국의 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미국에게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런 두 가지 세계관이 좀 충돌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조금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 교수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지금 이제 미중 양 정상의 그 악수하는 포즈에서의 인상 이런 거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두 번째 모두 발언도 상당히 그 자신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그 이 시진핑 주석이 그 미국의 모든 부분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속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을 동의하는 것은 북중 관계, 북미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 미중 관계에서 나올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모든 부분이 동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일치한 부분에 우리가 좀 방점을 둬야 된다. 그러한 관점,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분쟁 해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수님께서도 물론 중국도 분쟁 해결에 노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8개국 이 8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와 관련했을 때 중국, 미국 모두 나름대로 한반도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개입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그 나름대로 메시지이지 않겠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너무 예상은 신중해야 되겠지만 스몰 딜보다는 좀 더 진전된 딜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뭐 예상하시는 큰 틀을 볼 때는 이 경제와 이 안보고 경제 부분에 이미 교수님께서 히토리와 대두와 그리고 관세 인하 문제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스몰 딜로만 보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좀 더 진전된 것일 것인가? 이거 봤을 때 좀 더 진전된 일 것일 거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물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볼 때 돌출 발언도 있을 수 있지만 어제 한미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자제하면서도 꿰찾고 있던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런 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돌발 변수 발언을 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 안정을 기대하는 거. 오히려 더 나아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미국 측에서 이야기를 바라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대만 문제에서 평안정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중국에서 나름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스몰딜 이상의 진전까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경제 이슈에 있어서 스몰딜 이상의 진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허 교수님 지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무역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경제 대국이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미중 관계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나가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큰 책임이 있다. 이 말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하나, 그러니까 100% 관세 한다고 했다가 그거 안 하는 거, 미국이 안 하는 거 하나랑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히토류 통제를 조금 푸는 것, 그리고 풀지 않더라도 히토류 통제에 대해서 유예하는 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역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 말씀대로 뭐 나온다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스몰에서 미디엄 딜 사이의 딜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증시는 사실 굉장히 오늘의 이 미중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선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그러지는 결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시장을 뛰어넘을 만큼의 뭔가 빅딜이 나오면 시장이 반응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몰에서 미디엄 딜 사이 정도의 얘기들은 아마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6년 4개월 만에 마주 앉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세계 단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쭉 해봤고요. 자, 이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에 방한 일정도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에이펙의 CU 서밋에서 연설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 한중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돼 있고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시진핑 주석의?
그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부분들이 일단은 뭐 비즈니스 서밋에서 예. 일단 연설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1일이죠. 한중 정상회담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이제 그다음에 일단 31일 날 본행사가 있죠. 참석을 하는 네. 거니까 30일 하고 그다음에 1일 날 폐막식 끝나고 오후에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열리는 부분들. 근데 뭐 2박 3일이지만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 중국 시진핑 주석과 그러니까 새 총리와의 만남도 네. 가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율 중이라고 하죠. 네, 조율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약간 시간에 좀 비워놓은 것 같고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틀은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또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은 이제 시작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공지된 대로라면 이 정상회담을 끝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저희가 결과를 놓고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나왔던 가장 급박한 이야기 조금 전에 저희가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하면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회담 중에 언급했던 이 핵 추진 잠수함 건립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밤새 결단을 좀 빠르게 내린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필라델피아의 하나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건조를 하는 것을 이제 사실상 제안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을 한 것은 이제 연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건 우리 정부의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SMR이라 그래서 이제 소규모 그 모듈의 그 리액터 원자로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중국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하면서 미국의 협조를 받으면서 뭔가 좀 그 마스카 협정에 더 나아가는 어떤 측면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이제 그냥 그 단번에 하룻밤 사이에 이제 좀 결정을 내린 듯한 모습인데 정부 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자, 핵연료 재처리라든지 농축우라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 협정도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보유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해줬다는 점은 우리에게 또 안보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한미 동맹의 어떤 전략적 신뢰를 상징하는 그런 전환점이 될 거라는 시각이에요. 우리 한 교수님의 말씀에 좀 이어가지고 어제 그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부수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이것이 되려면은 반드시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평화적 핵 이용 부분에서 군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측면이 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자신의 그 이 트위터에 올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 결과론적으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에서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실을 맺을 때 봐야 되겠죠. 이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자주 해군 자주 그 국방으로 나아가는 상당 부분 토대가 되고 2단계 성부수를 던져라고 한다면은 전작권 회복 아마 이것도 그렇게 먼 훗날이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만 단순히 받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가라고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국방비를 상당히 확충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했고 3.5% 물론 기획한다. 이제 항상 보면 이런 그 군수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주변 국가의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한다면은 북한과 중국은 반발하겠죠. 이런 반발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측을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승부수고 아마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못할 걸 봅니다. 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함을 하더라도 거기에 적재되는 무기들은 모두가 재래식 무기입니다. 그렇게 중국, 했죠. 북한은 소위 말해서 핵무력과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약간의 반발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오래 반발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어제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얘기를 꺼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6시가 좀 넘은 시점이었나요? 아까 방금 보신 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 미국 내 자국 내 위치한 필리조 선수.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여기서 할 수 있게 이걸 만들겠다 그러면서 스테이 튠드라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계속 지켜봐라. 채널을 계속 고정해라 이 말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미 간의 정보 간 협상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은 연료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하고 연료 부분은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한미 협정 원자력 협정은 이제 상업용 원전에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군사용이기 때문에 거의 오커스 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주, 영국, 이제 미국 간의 그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조금 추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에 좀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만 일단 뭔가 하나의 좀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었고 돌파구를 만들었고 일단 한국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답을 했다라고 하는 데서 조금 긍정적인 바로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이렇게 트럼프 스타일이 좀 그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위상락 안보실장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뭔가 진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도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양무진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좀 이어가자면 사실 이제 여야 모두에서 지금 이번에 핵잠수함 이야기가 나왔고 실질화가 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의 이제 유용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군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야기 논의 자체에는 환영을 하면서도 회담에서 실제로 나왔던 이야기, 영내 안보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북한과 특히 중국 측의 함정을 추적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내비쳤었거든요.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고 바꿔 말하면 미국이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미국이 지금 조선 부분에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중국과의 지금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선만 보면 무역하는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80척이고 중국이 5,500척입니다. 뭐 해군 관련된 부분도 지금 계속 지금 미 해군 자료를 보면 엄청 지금 바뀌죠. 지금 미 국방부에서 중국 군사력 보고에서 보면 지금 중국 해군이 370척이 넘은 상태고 올해가 395척, 2030년도 그럼 435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지금 급하다. 그러니까 한국이 없어서는 안 될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우리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이거 있던 부분들을 핵추진 잠수함을 이번에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부분에서 조금 저는 이제 이게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숨어 있는 이게 대통령께서 의도적이었냐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죠. 북한만 이야기를 하고 혹은 주변국 그러니까 특정 국가 이름이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편에는 지금 미국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 듣고 싶은 이야기는 중국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측면에서 그걸 썼느냐 아니면 지금 아까 나왔다 우리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중국 추적이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지금은 이제 방문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워딩이나 코멘트가 안 나오는데 약간의 이제 우리는 노이즈는 있을 것 같다. 우리 한중 정상회담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는 자강의 부분이 때 매우 좋은 첫걸음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매우 시기적절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지금 조급함을 알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이 부분만 잘 또 우리가 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들. 오늘 아침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화통신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밝힌 것도 아마 이 우려에 대한 진화 차원이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한미협정에서 이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이제 협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있었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3,500억의 대미 투자 관련해서 투자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부분이었는데 자, 현금 투자는 2,000억, 이 가운데 연간 상한을 200억 달러로 뒀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어제
빅딜로 타결이 됐습니다. 일단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황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뭐 계신가요? 나름 선방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비교적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빠르게 진전이 되고 사실상 뭐 그 외국의 언론에서도 일본은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예.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굉장한 인내력을 가지고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만큼 이 결과가 상당히 그래도 우리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예. 모습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관세 협상의 결과를 뭐 그나마 좀 선방을 해서 우리로서는 나름 그 예측 불가능성을 조금 예. 해소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또 3,500불이 전체로 이제 하나의 어떤 뭉텅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 뭐 1,500불은 마스카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협상팀의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서 칭찬을 했지만 그런 예. 면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시진핑 주석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터프한 협상가라는 표현이 앞서 김정관 산업장관에게 먼저 사용이 됐었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금 직접 투자 비중만 보면 2천억 달러로 볼 수가 있으니까 유럽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타국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선방한 것이다. 황지영 교수님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양호진 교수님께서는 어제 관세 협상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그 선방을 조금 더 마저 성공적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그 우적을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또 지금 이제 코스피가 약 한 1% 지금 이제 4,100 이상을 돌파했잖아요. 예. 그것은 그 하나의 그 잘했다는 근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특히나 그 외환 보유와 관계된 그 우리 한흥 총재께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도 나름 성공적이다고 보고 특히 지금 이제 3,500억 달러 투자 관련해 가지고 네. 2천억 달러는 현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년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유식 방식을 그 지금 이제 따르는 그런 예. 점을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 일본식 방식이겠죠. 그 1,500달러 기업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EU 방식이겠죠. 그러면 EU 방식과 일본식 방식에 대해서 절충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예. 나름대로 우리가 선방을 했다. 이거 보여주고 방금 또 네. 연장선에서 이거 지금 이제 경제와 안보의 소위 패키지 딜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 부분까지도 건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화답하는 측면을 봤을 때 예. 이것은 경제와 안보 이 측면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뛰어넘어 성공적이다. 저는 그렇게 네. 평가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8년 만에 방한을 했습니다. 어제 87분간 정상회담부터 이 대통령이 주최한 특별 만찬까지 방한 첫날의 공식 일정들을 바쁘게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는 그 화법에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간 관세에 관련돼서 강경 발언을 이어왔었는데 이번에 보여줬던 화법은 약간 반전이었다. 부드럽고 긍정적인 수사를 많이 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번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I'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and I want to thank all of your people, many of whom I know. And we've been dealing. They're very tough negotiators. There's a great love between our communities, between our people, between leadership, and we're all friends. I know you rolled out a red carpet that was a very good red carpet, a beautiful red carpet, and a piece of art, because it really was a piece of art that you presented to me today. And Gwangju, nice place. Did I do good with that one? Did I do okay? Gwangju. 네, 6년 4개월 만에 방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경주 발음도 하고 뭔가 유머러스하게 말도 하려고 했었고요. 표현하는 방식도 네, 뭐 우리가 친구, 뭐 우정. 트럼프 대통령을 대할 때는 그의 좀 예측 불가능성, 그 다음에 쉽게 좀 그 변한다는 것, 그리고 또 직설적인 화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게 됩니다. 뭐 다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젤렌스키 모먼트라고 해서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했을 때의 회담, 뭐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남아공 대통령과도 뭐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비교적 그 당시에도 잘 진행이 되었고 또 이번에 경주에서의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양이 뭐 비교적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많이 했고 뭐 경주에 대해서 발음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뭐 김정관 한국통상 장관에 대해서 김정관 이러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그게 아마 이렇게 꽉 박혀 있다라는 그죠. 한국의 그 협상가가 굉장히 미국을 좀 힘들게 하고 있고 또 한국이 저 정도로 끈질기구나. 약간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 교수님 말씀하시죠. 정말 대통령실을 준비 많이 했다. 예.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내려오실 때 YMCA 노래 나올 때 대선 유세 당시에 선거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그 팀이 그 트럼프 인생을 전체를 쫙 훑어보면서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했던 뭐 무궁화 대훈장뿐만 아니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처음 유니크한 거 좋아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시잖아요. 미국 대통령에서 당신이 처음이다라는 부분에서 했고 정말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지금 협상 부분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했다. 근데 항상 이 가슴 속에 지금 뭐가 지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 강대국 외교, 강대국 정치.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서 벌어온 것들 다 지금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그건 한번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을 해서 우리가 200억 불 최대 그 한도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뭐 방어를 했고 그다음 20년 내 원리급 전액 상환 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 또 조정 가능 여러 가지 이런 안정 장치를 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일본은 5,500달러로 하지만 여러 가지 현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 패키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금액은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은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해서 우리가 이것도 좀 시간을 좀 끌어서 트럼프 대통령 3년 동안 지났을 때 그렇지 이게 어쨌든 MOU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됐죠. 뭐 금관 모형부터 해서 무궁화 대훈장들이 수여가 됐고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수음받는다는 부분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 모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마음에 들어해서 100억건 뮤지엄 제일 앞쪽에 전시하라 이렇게 수행원에게 지시를 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있었는데 자,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그겁니다. 강대국의 정상을 국빈으로서 맡게 됐을 때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런 환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자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면에 숨어 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관계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한미 관계를 보면 물론 이제 뭐 혈맹이고 동맹 관계 가까운 동맹 관계이고 또 그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그 상호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국제 관계의 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비대칭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미국이 한국에게 조금 더 의존하게 하고 한국을 조금 더 리스펙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를 하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금 뭐 그 환대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뭐 조공 외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비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비즈니스 서밋도 이제 개최가 되고 또한 이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돌아갔지만 이제 중국과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기업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그 대기업 총수들이 다 모이신 것 같은데 향후에 이제 10여 년 동안 그 한미 간의 그 관세 협정 이후에 그런 후속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 일은 주로 이제 기업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잘 그 힘을 합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미 관계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발전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리고 에이펙 기간 중에 사실 북미 정상회담, 북미가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높았었거든요. 근데 결국 불발이에요. 분위기는 그래요. 아직 끝난 건 아닌가요?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에이펙 기간에 북미 회동은 일단 끝난 것이죠. 그럼 일단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도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고 떠나잖아요. 뭐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연내 상황까지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그 발언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진심 여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말의 의미가 그렇죠. 네네.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이번에는 못 만났지만 그 평화에 대한 의지 예. 꺾지 말라 이런 메시지 동시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못 만났지만 적어도 연내 조금 늦더라도 내년 초까지 뭐 이러한 그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영어 속담에 never say never라는 네. never say never라는 이야기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뭐 물론 그 말 자체가 모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뭐 예측 불가능한 것은 그것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화답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많이 이제 비교하는 예로 드는 게 2019년 6월에 이제 판문점 회동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만났던 판문점 회동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갑작스럽게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019년에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 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었던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북한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만든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의 협상의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어쩌면 뒷배라는 얘기를 표현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갔다가 어제 돌아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물론 이번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깜짝으로 해서 이게 뭐 2019년도 그랬으니까 이번 기대를 했는데 사실 기대를 조금 좀 덜 하고 가능성을 낮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게 사전에 북중 관계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됐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 오는 걸 별로 원치를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 거고. 네, 아무래도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만약에 오게 되면 이게 미중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북미 간에 있는 만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당연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원치를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 워딩에서 보시면 뭐 이 북한의 이런 뭐 핵 뭐 인정을 해주는 인정해주는 비슷한 멘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에이펙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북중 관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여러 가지 중국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번을 한번 뛰어넘어도 저도 동의합니다. 올해 안에는 혹은 곧 만날 거라는 것은 저도 보지만 이번 에이펙에 참가한 이유는 잠깐 말씀 그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시진핑 주인이 돼야죠. 스포트라이트를 형이 주인공이 돼야지. 동생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난번 전승절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도 이번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정도 논의가 됐을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영문진 교수님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러우 전쟁에 좀 집중하겠다는 것. 두 번째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튼튼한 뒷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핵 보유국 인정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 논의 가능성 했지만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행동으로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말이 없다. 이 부분까지 적어도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연말 연초 돼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조심히 전망합니다. 자, 한국과 미국, 중국, 북한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방한하는데 여기에서 또 조율 중인 한일 그리고 일중 정상회담. 자, 다자 외교 무대가 되고 있는 경주 에이펙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을 모으는 주요국 정상들의 만남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해봤고요. 재계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 CEO가 15년 만에 방한을 합니다. 이제 총 집결하는 이 재계 인사들 가운데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빅샷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행보 하나하나가 주목받는 중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오늘 저녁에 또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치킨집에서 회동을 한다는 보도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장소가 굉장히 또 의미심장합니다. 뭐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도 경주이고 네. 또 금관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했고 또 뭐 한복에 관련된 또 뭐 패션쇼도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어떤 K컬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번에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치맥이라고 하는 것 역시 또 K컬처의 또 대표적인 부분이고 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것 같고요. 치맥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젠슨 왕 회장도 한국 기업들이 필요하고 특히 AI의 앞으로 향후의 이제 발전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의 그런 어떤 그동안의 미묘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 예상되죠. 뭐 어떤 그런 발표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미 젠슨 왕 회장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치맥 회동을 한다니까 어느 치킨집에서 하느냐. 삼성동 코엑스 근처냐. 프랜차이즈 이거에 대해서 뭐 치킨집이라는 얘기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있었는데요. 그래서 또 신세계에서 하는 프랜차이즈인가 뭐 이런 얘기도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세계 회장은 여기 오시지는 않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도 기업에 뭐 여러 분분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젠슨 황이 뭐 아주 큰 기쁜 소식을 뭐 한국에 한번 하겠다. 이번에 경주에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기쁜 소식 하나를 내놓을 것이다.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그 삼성과 HBM 그 젠슨 왕과 그 이재용 회장의 이야기를 보면 HBM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의 삼성의 어떤 반도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아마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삼성도 그렇지만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젠슨 왕 회장이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암시했기 때문에 뭔가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주 에이펙 현장의 이모저모.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당연히 캐롤라인 레빗, 최연소 백악관의 대변인도 함께 방한을 했는데 팔로워가 2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사진과 함께요. 글로벌 인기를 노리고 있는 이 K-뷰티템에 푹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아마 이제 올리브영 그 상표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리브영에서 받은 거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예전에도 보면 이제 그 대변인실에서 이제 Q&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미국의 어떤 젊은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의 그 K컬처의 하나인 그 화장품을 그 선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광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한국의 또 이미지를 또 제고를 하고 그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그 회담이 상당히 그 한국의 문화와 역사, 뭐 그 한국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미국에 요즘 우리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뷰티 제품들이 많이 수출돼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20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왔을 때 반드시 득템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땡영 제품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자 외교, 외교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경주 에이펙 현장을 둘러싸고 관심을 모으는 이모저모까지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